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같이 엑셀을 배우게 돼서 반갑습니다. 엑셀은 이전에도 좀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엑셀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전에 많이 사용해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의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강의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복습하시는 셈 치시고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고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것처럼 같이 따라 하시면은 엑셀을 아마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강의는 제1강 엑셀 시작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엑셀의 여러가지 기능과 화면 구성, 그다음에 엑셀 시작 방법, 종료 방법, 도움말을 찾는 방법, 다음에 셀을 선택하거나 행렬을 선택하는 방법 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잘 해봐요. 이제 엑셀을 좀 실행해 볼까요? 윈도우가 실행된 상태에서 시작, 프로그램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 보이시죠?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었어요. 윈도우용 응용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의 화면 구성이 같죠? 제목 표시줄, 메뉴 표시줄, 다음에 아이콘들이 모여있는 도구 상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죠. 맨 윗줄을 보죠. 제목 표시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지금 실행된 프로그램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북1에서 임의의 파일명입니다.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파일명이고요. 엑셀 안에서는 우리가 통합문서라고 해요. 그래서 통합문서 북1이 지금 열려진 상태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지금 제어 단추가 3개가 있죠. 최소화 단추, 복원이나 최대화 단추, 그 다음에 닫기 단추. 닫기 단추를 클릭하시면 엑셀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로 내려오죠. 메뉴 표시줄입니다. 메뉴 표시줄은 엑셀에서 실행할 수 있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클릭해보면 파일 아래에 있는 메뉴들이 보이죠. 여기 화살표 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 만들기, 파일을 새로 만들거나 열기, 열 때, 이미 작성된 파일을 열어볼 때, 닫기. 엑셀은 종료하지 않고 그 사용하고 있던 통합 문서만 닫을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웹페이지로 저장, 작업 영역 저장. 좀 특이한 명령이죠. 그 다음 페이지 설정, 인쇄, 그 다음에 등록 정보, 이전에 열었던 파일들의 목록, 끝내기. 끝내기는 엑셀 프로그램을 종료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닫기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합문서를 닫는 겁니다. 엑셀은 종료가 되지 않아요. 두 가지는 좀 구별을 한번 해보시고요. 편집 메뉴, 취소, 실행 취소. 이전에 작업했던 게 잘못됐어요. 그러면 바로 실행 취소 가능합니다. 실행 취소했던 거 다시 실행 취소 반복도 가능하고요. 다음에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세 가지 명령은 많이 보셨던 것도. 선택하여 붙여넣기. 이거는 좀 엑셀에서 있는 특이한 명령이에요. 이건 나중에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지우기, 삭제, 시트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찾기, 바꾸기, 이동 이런 명령들이 있고요. 보기 메뉴에는 기본과 페이지 나누기, 도구 모음, 입력줄 해서 쭉 이제 메뉴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말 메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도구 모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맨 하단에 하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도구 모음은 우리가 표준 도구 모음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서식 도구 모음, 맨 아래쪽에 있는 거는 그리기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표준 도구 모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이콘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으시면 이렇게 풍선 도움말이 떠요. 그래서 이 기능이 무엇입니다 하고 알려주죠. 지금 요거는 새로 만들기네요. 열기, 저장, 전자메일로 보내기, 인쇄 미리 보기. 파일 메뉴에 들어있던 명령들이죠.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서식 복사. 편집 메뉴에 있었죠. 실행 취소, 다시 실행도 편집 메뉴에 있었습니다. 하이퍼링크 삽입, 자동 합계, 함수 마법사,
엑셀이라는 게 숫자 계산을 주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자동합계, 함수 마법사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표준 도구 모음에 들어있고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가면은 데이터들을 정렬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차트 마법사. 작성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종류의 차트 작성이 가능해요. 그리기, 지금 선택되어 있죠? 선택되어 있으니까 하단에 그리기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클릭하면 없어지죠? 클릭하면 다시 나타납니다. 화면 확대 축소. 화면에 지금 보이는 상태에 화면 확대 축소 비율을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고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도움말 기능을 합니다. 도움말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우리가 서식 도구 모음이에요. 이름이 서식이네요. 서식을 지정하는 그런 도구 모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보시면 글꼴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원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글꼴 크기, 요 글꼴 크기 나와있죠? 여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대 72포인트까지 되어있죠? 그 다음에 굵게, 기울림꼴, 밑줄. 이거는 효과를 지정을 하는 거죠.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이게 정렬이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은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식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통화 스타일, 백분율 스타일, 쉼표 스타일 많이 사용을 하겠죠? 숫자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자릿수 늘림, 자릿수 줄임, 자릿수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내어쓰기, 들여쓰기. 워드 프로세서에서 여백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테두리 모양, 테두리. 우리는 수식을 작성할 때 참 그 표를 많이 만들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이 있는데 이거는 출력을 하면 나오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려면 테두리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이 테두리고요. 다음에 색 채우기. 색을 채우는 거예요. 셀에다 뭐 도형이나 그런데 글꼴색, 글꼴에 색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식 도구 모음까지 봤고요. 아래에 있는 그리기 도구 모음도 한번 볼까요? 그리기, 이거 메뉴가 나타나 있어요. 그림에 대한 그 기본적인 메뉴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거는 그리기로 그려진 개체를 선택하는 거. 네, 회전. 다음 도형 메뉴, 선, 화살표, 직사각형 그릴 때, 타원 그릴 때, 텍스트 상자. 텍스트 상자를 셀과 상관없이 내가 할 때, 세로 텍스트 상자, 워드 아트, 클립 아트 삽입, 색 채우기 똑같죠? 저기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선색. 그러니까 도형을 그렸을 때 그 도형 테두리 색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글꼴색, 선 스타일. 선 스타일도 여러가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스타일. 점점점으로 할 것인가 선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지정을 해요. 화살표 스타일도 화살표를 양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 한쪽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림자도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3차원에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도형 그릴 때 그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세 가지의 도구 모음을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다른 도구 모음들도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메뉴로 가서 보기, 도구 모음을 봅니다. 보시면 표준, 서식, 검토,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쭉 있어요. 아래에 보니까 사용자 정의도 있네요. 내가 원하는 것들,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서 새로운 도구 모음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앞에 체크 표시되어 있죠? 체크 표시되어 있는 게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서식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없어지겠죠? 서식 도구 모음이 없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표시해보죠. 보기, 도구 모음, 서식 하면 서식 도구 모음이 다시 나타났어요. 다른 방법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다른 방법으로는 도구 모음이 있으면 그 오른쪽 빈 공간이나 그 도구 모음 위에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똑같이 텍스트가 쭉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메뉴들에서 보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 차트 한번 선택해 볼까요? 차트가 나왔죠. 네, 화면에 나왔죠? 그럼 이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로 어디든지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그리기에다가 옆에다 좀 놔보죠? 그리기로 위로 올라갔네요. 위로 올라갔죠?
위로 올라갔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동해 볼게요. 드래그로 쭉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갖다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모음을 없앨 때는 이 닫기 단추 누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도구 모음에서 차트 선택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해주셔서 도구 모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에서 많이들 보셨던 화면이에요. 지금부터는 이제 엑셀의 특징적인 화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보시면 바둑판식 모양, 표 모양이 나오죠. 보면 가로를 우리가 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은 행 머리글로 숫자로 되어 있고요. 열은 열 머리글로 명문자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바둑판식 모양의 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업 영역이라는 뜻으로요. 워크시트라고 그래요. 워크시트. 우리가 엑셀에서 모든 작업을 하는 부분은 이 워크시트가 됩니다. 이 워크시트에 보시면 요 네모 하나하나, 요 네모 하나하나의 상자를 우리가 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 셀 단위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막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이 셀 하나에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럼 옆에 셀에다 또 입력하고 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요. 그러면 지금 저는 요 셀에다 입력을 하고 싶어요. 근데 데이터를 입력하면 요 셀로 들어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어디에 입력이 되냐면 지금 이렇게 까만 테두리가 쳐 있는 셀 있죠. 요 셀로 입력돼요. 셀 포인터가 있는 셀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지금 셀 포인터는 어디 있나요? A열의 첫 번째 행에 있습니다. A1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셀 포인터가 있는 위치를 가리켜주는 상자가 이름 상자예요. 여기에 보시면 A1 되어 있죠? 그러면 나는 C2 셀로 이동하고 싶다. 마우스 클릭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로 C2로 갔어요. 그죠? 여기 C2 나와있죠. 그러면 데이터를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C2로 입력한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이름 한번 입력해 볼까요? 김미숙. 그런데 보니까 화면 위에 여기 데이터가 입력이 돼요. 저는 그냥 입력을 했는데 입력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잖아요. 입력 위치가 지금 C2 셀이고 여기에도 지금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딱 치시면 데이터가 입력이 됐습니다. C2 셀을 클릭을 하면 여기 나오죠? 요 셀에 입력된 값은 요거입니다. 이게 수식 입력줄이에요. 수식 입력줄이 필요한 이유는 엑셀은 수식을 참 많이 입력을 해요. 근데 이 워크시트 상에는 수식에 대해서 결과 값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수식이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결과값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식 입력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줄까지 봤고요. 여기 그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워크시트 보니까 양쪽으로 스크롤바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은 막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글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 한번 확인을 좀 해보죠. 얼마나 큰 작업 영역인 워크시트가 제공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상태에서 어느 셀에 셀 포인터가 있든 상관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65,536행으로 갔네요. 와, 진짜 크죠?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여기 IV열이 나왔습니다. 그죠? IV열 A, B, C, D 해서 쭉 IV까지 가려면 256열이 되는 거예요. 한 워크시트가 이렇게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워크시트가 작아서 데이터를 다 입력 못합니다. 뭐 이런 거는 없죠. 아주 큰 워크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A1 셀로 가고 싶어요. 근데 방향키로 가려면 한참 가야 되죠? 스크롤바도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홈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홈. 나는 홈으로 가겠다. A1 셀로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 전체를 한번 봤어요. 아주 큰 워크시트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북1이라는 통합 문서에 쉬트가 하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쉬트는 쉬트 1이에요. 쉬트 1. 그 다음에 쉬트 2를 선택하면 쉬트 2가 나오죠.
그죠? 쉬트 1 뒤에 쉬트 2가 있는 거예요. 쉬트 3을 선택하면 쉬트 2 뒤에 쉬트 3이 있는 거고요. 크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크기의 쉬트가 지금 3장이 북1이라는 통합문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북1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3개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최고 255개까지의 쉬트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엑셀의 한 통합 문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을 포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쉬트를 막 추가를 했어요, 사용자가. 그러고 나면 여기가 쉬트 탭이라고 하거든요. 이 쉬트 탭에 자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막 뒤에 있는 쉬트 탭에서 앞에 있는 대로 왔다 갔다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요 앞에 있는 쉬트 탭 이동 단추예요. 맨 앞 시트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뒤로 가세요. 맨 뒤 시트 탭으로 가세요. 되겠죠? 그럼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시트 탭 이동 단추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아랫줄에 보시면 준비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보통 프로그램들의 하단에 보면 상태 표시줄 나와 있죠? 엑셀도 마찬가지예요. 상태 표시줄, 지금은 뭔가를 입력받으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태 표시줄에는 데이터를 입력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명령을 실행하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상태에 대한 도움말을 표시해줘서 사용자가 그걸 보면서 아 지금 무슨 상태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엑셀의 초기 화면을 살펴봤습니다.